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정책생활반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복잡해하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이제 시작됐는데요. 중요한 게 연말정산이 뭔가 그걸 알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2020년도 어떻게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연말정산이란 뭔가, 간단하게 말하면 결정세액을 뽑는 과정이에요. 결정세액이 뭔가, 1년 동안의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하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내가 소비했던 것들이 이제 나라에서 공제해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를 뺀 거 비교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나라에 내야 할 세액을 뽑는 것, 이게 바로 결정세액이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미리 이제 원천세를 나라에 낸단 말이죠. 연봉이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정해져 있는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거예요.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최종적인 세금이 무언가 딱 했을 때 이미 낸 세금이랑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결정세액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먼저 냈던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는 거고, 만약에 내가 냈던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은 제가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이 과정을 두고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내가 환급을 받는다, 13월에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 왜냐면은 지출이 늘어난 거예요. 지출을 많이 하셨으니까 공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환급을 받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합리적인 지출, 합리적인 소비 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점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정세액을 어떻게 나오는지 이 과정을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1년 동안의 총 연봉, 총 소득에서 나라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공제를 해가지고 너의 소득으로 안 칠게 하는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럼 소득 공제를 받으면은 나의 최종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소득을 과세표준의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내야 될 세액이 나와요. 내가 내야 될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세액 공제까지 하고 나면은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세액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납부세액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환급을 받느냐 아니면 뱉어내느냐, 이런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두 가지 공제를 얼마큼 지혜롭게 잘 받느냐에 따라서 절세의 폭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소득공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공제를 해가지고 인정되는 소득을 낮춰준다라는 얘기예요. 이 낮춰주는 어떤 항목들이 뭐가 있느냐 보면은,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이 이렇게 대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되는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원씩 4인 하면 600만원, 이렇게 소득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기준은 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분이 일단은 기준이고, 원칙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야지 공제가 들어가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원 더 공제가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총소득의 25% 이상의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 공제가 된다라는 점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이면은 750만 원 이상 분부터 소득 공제가 됩니다. 연간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 40% 공제율로 해서 연간 각각 100만 원씩 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도서 구입, 그 다음 공연,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다가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면은 추가 공제 100만 원까지 가능해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최대 공제를 다 받으시면은 최대 600만 원까지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세금이랑 공과금, 통신비, 신차 구입비 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소득 공제 부분에서 되는 것들을 쭉 말씀드리면은,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주택 임차, 차입 원리금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다 하게 되면은 내 소득이 나와요. 그 소득을 과세표준 구간이 있어요.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이게 구간별로 다 이제 세율이 다른데, 내 소득에 맞는 구간에 맞춰서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내가 내야 되는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이 산출세액을 공제를 해줘요. 세액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을 좀 쭉 나열해 보면은 일단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까지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IRP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연간 700만 원까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3% 이상을 지출해야지 이게 공제가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도 다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맞벌이라고 하면은 연봉이 좀 적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도수 있는 안경 같은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영수증 또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또 공제가 되고요. 교육비가 이제 15%까지 되는데 사교육은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교복 구입을 했다던가 본인이 대학원 뭐 등록을 했다던가 등록금, 교육비 같은 경우가 15% 공제가 되고요. 월세 부분이 아무래도 클 수 있는데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10%에서 12% 정도가 이제 그 공제가 되고요. 기부금 공제도 된다라는 점 쭉 보시면 세액 공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정세액이 딱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납부세액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뱉어내야 되는지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결정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컨텐츠였고요. 근데 이런 과정은 사실은 몰라도 되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홈택스 가시면은 연말정산 간소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편하게 그냥 내가 사용했던 금액들 이렇게 넣으면 되고 쭉 자동으로 거의 다 불러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쭉 알았을 때 합리적인 지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소득 공제랑 세액 공제 항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꿀팁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2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